유전자 키 16번 무관심에서 통달로. 가장 위대한 예술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통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키 골든 패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 purpose,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 번영, 프로스페리티에 관한 것입니다. 3P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통합되어 매끄러운 교양곡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는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통달은 모두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번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투자한다면 그 에너지는 우리에게서 벗어나 멀리 흘러갑니다. 16번째 유전자 키 CD 통달. 안녕하세요, 오공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유전자 키 5번 라인의 날입니다. 대자연의 절기는 소만을 지나 망종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리네요. 풍부한 햇빛과 촉촉한 빗줄기 빨아들인 초목과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 하늘 땅 사이에 푸르름 꽉 채우는 이맘때엔 지난 가을에 파종한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진행합니다. 이런 푸르른 시절이 예전엔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였다죠. 발등에 오줌는다고 할 정도로 무척 바쁜 농번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잘 살고 계신가요? 잘 맞는 동반자와 함께 목적한 바와 번영을 향해 무럭무럭 자라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상과 묵상의 보릿고개에서 고비를 넘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촘촘하게 쪼개어 쓰며 무척 바쁘게 보내는 분도 계시겠죠. 전 지난달에 골든패스 6기 여정을 보리 거두듯 수료한 이후 모내기 하듯 여러 강의들을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해온 법무연수원 응급처치 특강과 명상 포럼의 뇌특강 시리즈에 이어 응급실 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어요. 대전 지역의 대학병원과 3차 병원, 중소병원을 모조리 돌면서 현장의 실무자들과 교감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등의 의학 드라마 에피소드로도 종종 등장하는 응급실 폭력의 실태는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틱합니다. 흥분하고 분노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뺨을 갈기고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고 발길질하며 요란하게 모욕하고 사납게 폭언하는 건 일상 다반사고요. 강의를 위해 모은 제1터의 케이스들 중엔 조폭 환자가 호감 느낀 간호사의 퇴근길에 쫓아가서 귀찮게 하다가 신고가 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난동과 소라는 감미롭고 때론 웅장한 교양곡으로 감사히 흡수하고 있어요. 진상 빌런들에게 시간과 에너지 뺏기지 않고 초연히 통달하게 된 것은 10년 전 경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북적대는 주말 응급실을 지키는 와중에 장례식장에서 우르르 몰려온 검은 무리들을 마주했어요. 난리를 치며 진료를 방해하는 그들이 요구했던 건 부친의 사망진단서 사인 변경이었습니다. 미상으로 나가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며 병사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교수님은 밤샘 근무 후에 이미 퇴근한 상태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로 규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그 교수님도 심사숙고 끝에 미상이라 진단을 확정한 것이었고요. 이미 이성을 잃고 분노한 이들에게 이런 자초지종이 먹힐 리 만무했습니다. 제가 상대했던 상주 아저씨가 제일 거칠고 과격한 분이셨는데요. CCTV가 내려다보는 곳에서 열중시어 자세로 응대하는 제 우측 가슴을 그분이 벼랑간 콱 무시더군요. 근무복이 찢기고 가슴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상처가
개나 다른 짐승에게 물린 상처보다 더 위중하다고 응급의학과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여 드레싱 후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다른 환자분들 진료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소란이라 112에 신고했고 근무 중에 경찰차를 타고 직구대에 가서 조서도 작성했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경찰차 뒷좌석의 문은 안에서 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수님께서 응급실 내 기물 파손, 진료 방해와 응급의료인 폭행, 협박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저를 물어뜯은 상주를 고소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난생 처음 법정에 가서 증인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였죠. 제가 제출한 찢겨진 근무복과 물린 부위 사진 및 난동 당시 CCTV 영상들을 본 판사님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변명하는 피고를 호되게 혼낸 뒤 벌금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이 판례를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냐고. 당연히 된다고 응답하였죠.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의료인 폭행 관련 법원 선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2013년 제 사건 이후 줄줄이 전국 각지에서 처벌 케이스가 이어졌더군요.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경험들을 먼저 두루 해온 삶이 때론 고달프게 여겨지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모난돌 같은 고군분투 마이웨이 고수가 다재다능하게 통달한 고수가 되는 첩경이었습니다.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제 이야기들이 같은 고충을 겪는 동반자들의 심정을 후련하게 대변했는지 꽤 주요한 주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들이 기대 이상이어서 무척 감사했네요. 요사이 이어지는 진키 펄스들 23번과 8번과 20번과 16번 등이 때마침 죄다 표현과 발현을 맡은 스로트 센터의 게이트들인 것도 참 오묘했습니다. 그 덕분에 미정의 표현센터를 가진 제가 스로트 센터 정의자처럼 최근엔 일관된 방식으로 강의하며 의사소통을 했네요. 때마침 오늘의 커넥션 채널들도 강력합니다. 확신과 유대감을 주며 모든 사람을 동참하게 만드는 3740 공동체 채널과 신념과 에너지를 주변에 전염시키는 214 비트 연금술사 채널을 바탕에 두고 4323 구조화 채널과 1762 수용의 채널이 형성되어 아즈나와 스로트를 연결하고 있네요. 만인을 위한 큰 그림과 혁신적 통찰을 독특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구조화 채널과 복잡하고 세부적인 패턴의 본론과 요점을 잘 풀어내어 삶을 완벽한 교양곡으로 바꾸는 열망을 실현한다는 수용의 채널이 동맥과 정맥처럼 내달리며 스로트 센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센터가 정의된 상태에선 어떠한 일이든 일어나게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한다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폭력이랍니다.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그 사회 민주주의의 척도라죠. 정치 과정에서 모든 폭력을 몰아내는 것이 궁극의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의 폭력은 두려움과 분노 등 부정적 정서에 기반합니다. 마음 근력,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두려움과 분노를 뿜으며 폭력을 행사해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려면 감정 조절력과 건강한 마음 근력을 지닌 구성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폭언과 폭력까지 야기하는 병원의 여러 컴플레인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덜 일어나도록 관리하고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식객들 몰린 나폴리 백반집 한복판에서 미드필더처럼 활약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들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프로페셔널 마스터의 진가를 보여준 장사 천재 백사장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이올린도 들어줄 관객이 필요해. 그 누군가를 빨리 찾지 못하면 펑 터져버리고 말 거야. 작은 교향곡을 쏟아낼 거야. 지난 주말 서울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서 첫 예향 공연을 한 괴짜들의 대변인 AJR의 노래 가사처럼 분노와 폭력이 넘실대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이 가득한 세상에선 잘 들어주고 풀어주는
귀밝은 귀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여 저도 16번 진키기간 시작과 맞물린 석가탄신일 덕분에 생긴 대체 공휴일에 24시간 동안 근무하며 응급실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잡음들을 조기에 진화했어요. 아직 어설픈 인턴 선생을 김프로라 호칭하고 격려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제 주변의 모든 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소박하게 표현했던 5월의 마지막 날에 새삼 각성합니다. 아이든 아내든 어버이든 빌런이든 일상생활의 모든 인연이 결국 귀한 스승이라는 것을. 진정한 스승은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가리는 것, 존재의 심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와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무언가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죠. 온갖 지랄을 그저 견뎌주고 묵묵히 속내를 들어주신 진키네트워크의 김사부와 각 분야 프로페셔널 마스터 도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무사히 묵상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매끄러운 몽돌이 될 때까지 다 함께 가열차게 굴러보아요. 오늘도 우리 잘 살아봅시다.